동네에서 조그만 장사를 하던 분들도 되게 많으셨거든. 그게 매장이 30개, 50개, 100개, 200개, 300개 그런 브랜드들이 결론은 정말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거지. 매출을 추가적인 확정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가맹 사업을 하라고 해. 뭐 자영업을 하셨던 분들 중에 뭐 매출이 잘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안 나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매출이 안 나오는 분들은 어찌됐든 내 매장을 살리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시겠지. 그런데 잘 되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더 매출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고민을 많이 하신단 말이야. 그럼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 매장을 하나 더 한다든지, 아니면 뭐 내 매장에서 사용하는 사용량이 많은 식들을 제조 공장을 따로 세워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입점하는 매장들에 분산을 해가지고 더 만든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확장을 보통 고민들을 하시거든. 그런데 이게 이제 자영업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라고 나는 말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매장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 냉장고, 냉동고, 가스 설비, 뭐 이런 주방 설비들이 들어가게 되거든. 그러면은 보통 사이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영업을 해서 끓여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릇수는 정해져 있어. 그럴 리는 없지만 아침부터 오픈해서 마감할 때까지 손님들이 한 번도 끊기지 않고 계속 와서 그 화구를 풀로 계속 쓴다라고 했을 때, 계산해 보면은 이 매장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높은 매출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야.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은 할 수 있겠지. 일반적으로 이제 매장에서 이제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이 영업 시간을 늘리는 경우들이 있어. 시간을 길게 하면은 더 많은 손님들을 받게 될 거고 당연히 매출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냐. 아이템에 따라서 보통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매장을 운영을 하는데 14시간 운영이 가능한 아이템일 수도 있잖아. 뭐 가장 흔한 게 뭐 감자탕, 뭐 국밥류, 순대국밥 같은 거. 근데 그렇게 24시간 운영을 한다라고 해도 단순 매출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운영에 필요한 인원부터 기타 관리 비용까지 포함한다라면은 당연히 손익에 대한 것을 따져본다고. 이렇게 봤을 때는 매장 하나에서 가장 잘 됐을 때 가장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전체적으로 데이터 값을 확인해 보면 나온다는 거야, 어차피.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 판매 방식에 대한 부분인데, 홀과 포장과 배달, 이 세 가지를 힘들지 않게 하느냐, 아니면 홀 판매만 하느냐, 홀과 포장까지만 하느냐, 이거는 당연히 아이템에 따라 틀리겠지. 근데 여기 이 세 가지에 덧붙여서 내 아이템이 희소성이 있고 유명하다, 그러면은 즉석 판매 제조업 신고를 하신 다음에 뭐 밀키트 형태로 전환해가지고 B2C라고 표현하는데 일반 소비자들한테 택배 발송해서 이제 판매하는 경우들, 이런 식으로 해서 매출을 높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 또한 한계가 있다 라고 이제 말을 해주고 싶은 거야. 내가 매장 하나가 잘 돼서 똑같은 매장을 하나를 만들 수는 있어. 만든 다음에 주방에 이제 공급되는 인력을 좀 줄이고 좀 관련된 상품들을 제조할 수 있는 식품 제조 공장도 소규모로 설립을 할 수 있지. 이게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은 그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야, 비용적인 리스크가. 보통 대표들은 이 정도까지 확장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은 의지가 되게 높은 사람이고 욕구가 있는 사람이야. 성공에 대한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확장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자영업이란 거는 이 대표가 다 해야 되는 거야. 매장이 만약에 뭐 10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한다라고 하면은 대표 본인이 직접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뭐 직원 관리라든지 매장 관리, 뭐 상품 관리, 조리 관리, 뭐 CS 관리, 이런 모든 관리를 대표가 다 해야 되는 거야. 이 대표도 사람이 다니니까 당연히 한계치가 있겠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믿을 만한 뭐 점장을 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직영점이나 점장 제도가 인센티브 제도를 주든 뭔가의 베네핏을 줘가지고 잘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한다라고 해도 대표 본인의 마음가짐으로 100% 해주는 직원은 정말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온전하게 대표가 다 해야 되는데, 이 대표가 역량이 정말 뛰어난다 하더라도 이 대표 한 명이 모든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야. 이거는 분명해. 절대 혼자 다 할 수 없어. 결론은 시간과 몸을 갈아 넣고 거기다가 비용까지 갈아 넣어야 되는데, 안 됐을 때의 리스크는 결론은 대표가 다 가져가는 거지.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야. 원론적으로 자영업을 하면서 매출을 추가적인 확정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가맹 사업을 하라고 해. 가맹 사업을 자꾸 진행하라고 하는 이유가, 초기에는 그러니까 서류 정리거든. 결론은 정리만 잘 되어 있으면은 매장을 하나 오픈하고 하나 오픈하고 하나 오픈하는 거는 더하기잖아. 하나의 매장을 더하고 더하고 더하는 건데, 내가 이거를 잘 세팅을 해서 가맹점 모집을 시작을 했어. 지인 소개 이렇게 해가지고 빠르게 확장해 나가면은 한 달에 2개, 5개, 10개도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오픈과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이제 많이 오픈했을 때 13개 정도 이렇게 오픈한다 그러면은 한 명의 담당자가 13개도 오픈이 가능해. 이게 불가능할 것 같지만 실제 시스템이 있으면 협력업체 관리하면서 담당자가 전화 통화만으로 관리해 가지고 오픈할 수 있거든. 초기에 고정 비용 없이 진행할 때 시스템 구축만 잘 되어 있으면은 당연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야.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하려면 이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 잘 모르는 사람도 프랜차이즈다, 가맹 사업이다 이러면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시스템 아니면 뭐 구조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 근데 그게 그럼 시스템이 도대체 뭐냐? 인데 이제 쉽게 얘기해서 내가 처음에 매장을 하나 할 때를 생각을 해보자고. 장사를 하려면 당연히 매장을 구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아이템이 여성들을 타겟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초중반들이 많은 지역으로 가서 장사를 해야 당연히 잘 될 거잖아. 그러면은 그거에 따른 상가 어느 입지에 들어갈 건지에 대한 상권 분석을 통해서 점포를 구하겠지. 근데 이 점포도 그냥 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이 총 1억이야. 근데 시설 투자에 대한 걸 예측으로 뽑아봤더니 5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구할 수 있는 점포는 5천만 원인 거지. 수익이 얼마 정도 남을 것 같으니 임대료는 1층 기준으로 해서 15평은 돼야 되고 임대료는 뭐 250만 원 절대 넘어가면 안 되라는 기준점이 있는 거거든. 그걸로 이제 점포를 구하게 되겠지. 그래서 내가 원하던 대로 잘 찾았어. 잘 찾아가지고 점포 계약을 하게 되면 시설 공사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원래 뭐 아는 인테리어 팀이 있으면 다행이고 내가 인테리어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좋은데 대다수가 보통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는 게 이제 복수 견적. 업체도 부르고 B업체도 부르고 C업체를 불러서 나는 대략적으로 이런 컨셉으로 좀 진행하고 싶고 이렇게 진행했을 때 비용이 얼마입니까라고 해서 견적을 받고 이제 시설 공사를 마치게 되지. 이 시설 공사에는 보통 이제 들어가는 게 간판, 인테리어, 주방 설비 짓기, 위탁자, 그 이후에 뭐 부수적으로 냉난방기, 뭐 CCTV, 뭐 포스, 키오스크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시설 공사라고 하자고. 공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 때는 이제 내가 영업을 해야 되잖아. 실적으로 보건증 발급받고 위생교육 받아야 되고 영업허가 내고 사업자 등록을 낼 건데 간이로 낼 건지 일반 가사로 낼 건지 그리고 이제 이 인허가까지 완비가 되면은 이제 영업 준비를 해야 되잖아. 직원들을 채용을 할 거고 채용을 할 때 어떻게 모집을 하고 어떤 기준에 채용을 할 거고 몇 명을 뽑을 거고 인건비는 얼마로 책정을 할 거고 실제 이 직원들의 교육을 어떻게 할 거고 포지션별로 주방 직원은 어떻게 교육, 홀 직원은 어떻게 교육, 업무의 진행은 오픈해서 마감까지 시간 차순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면 내가 매장을 이제 오픈을 한단 말이야. 오픈하면 이제 다양한 변수들이 생기겠지. 기존에 교육했던 조리 방식에서 뭐 고객 입장에서는 음식이 짜다라는 피드백이 많다 그러면 조금 싱겁게 조절한다든지 재료를 조금 더 넣는다든지 탄력적으로 조절하면서 조리 매뉴얼이 완성이 되고 클레임이나 걸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이런 CS 매뉴얼이나 운영 관련된 매뉴얼들이 매장을 운영하면서 확립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일반적인 가맹 사업에서 내가 매장 하나를 오픈해 나가면서 만들었던 이런 일련의 과정, 그리고 매장을 오픈하고 운영하면서 일련의 만들어졌던 과정, 이거면은 이미 시스템이 있는 거거든. 근데 대다수 대표들은 이런 행위 자체를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그냥 내가 직접 다 움직여서 진행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주먹구구식이 되겠지. 그런데 만약에 처음부터 내가 가맹 사업을 염두에 두고 한다고 하면은 나 같으면 이걸 다 정리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정리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진행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 일기장에 남기듯이 다 기록으로 남기고 나서 그거를 육하원칙으로 그냥 정리하기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매뉴얼이 되는 거야. 가맹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기획해서 하면 좋겠지만 이미 나는 주먹구구식으로 끝났어. 그러면은 지금 운영 중인 매장 그리고 기업을 더듬어서 다시 내가 말했던 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야. 매장 하나를 만드는 데 들어갔던 모든 내용에 대한 시스템 이거는 정리가 됐잖아. 근데 가맹 사업을 하려면은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럼 이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은 가맹점한테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될 거냐.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 보증금, 그리고 시설 비용. 시설 비용은 이미 내 매장을 공사하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 보증금은 신설로 설정을 해야 되잖아. 이거를 계약 당시에 초기에 받는다고 해서 최초 가맹금이라고 표현을 해. 그리고 이후에 이제 지속 가맹금이라고 해서 보통 일반적인 이제 가맹 사업에서 주 수익원이 되는 거는 물류 수익,
그리고 로열티야.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로열티 구조보다는 물류 수익이 훨씬 많아. 기존에 이제 내가 매장을 운영했을 때는 식자재 업체들한테 매입을 잡아서 그걸로 실제 원가 분석해서 진행을 했는데, 내가 받았던 식자재 업체에서 가맹점으로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유통업체를 끼든 아니면 식자재 업체에서 공급을 하는데, 내가 받는 단가를 주면은 수익 체계가 안 잡히잖아.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익률을 어떻게 잡을 건지를 기존 매입처럼 협의를 하든 아니면 물류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본사가 얼마의 수익을 가져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것까지가 완비가 되고, 로열티는 이제 크게 나누면 뭐 정액제와 정률제가 있는데, 월 고정비용을 얼마로 받을 건지 아니면 매출의 몇 퍼센트를 받을 건지,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걸 산정하는 기준이나 방법들은 다 정리가 되어 있어. 이걸 토대로 해서 만들어지면은 일반적인 자영업자도 가맹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야. 결론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사업으로 펼치는 과정이고, 비용 투자 없이도 가맹사업은 금방 전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지금 한계에 뭔가를 돌파구를 찾고자 한다면은, 뭔가 크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가맹사업을 해야 된다고 봐.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내가 뭐 자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꼭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은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